우리가 매일 먹는 밥, 과연 정말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안에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 바로 식중독이라는 불청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었던 김밥 한 줄, 또 야식으로 시킨 그 배달 음식이 어쩌면 식중독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제더라고요. 이 숫자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에 발생하는 식중독 환자 수가 무려 7,400명에 달합니다. 와, 절대 그냥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니죠.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들어가 보죠. 제목이 반갑지 않은 여름 손님인데요. 맞아요. 왜 유독 여름만 되면 식중독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 계절적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거의 답이 나와 있죠? 식중독이 물론 사계절 내내 걸릴 수 있는 거긴 한데 특히 덥고 습한 여름철,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사이에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살모넬라 식중독의 67%가 바로 이 시기에 집중된다고 해요. 왜냐고요? 높은 기온과 습도. 이게 바로 세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티 환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식중독의 주범들, 그 주요 용의자들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세균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살모넬라입니다. 거의 여름철 식중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주로 달걀이나 닭 같은 가금류에서 발견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교차 오염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걀 껍데기를 만진 손으로 다른 샐러드 채소를 만진다거나 생닭을 썰었던 도마를 씻지도 않고 다른 음식을 써는 순간 세균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두 번째 용의자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이 균은 특히 봄에 기승을 부리는데요. 국이나 찌개, 제육볶음처럼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상온에서 천천히 식히는 그런 고기 요리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퍼프린젠스라는 균이 진짜 교활한 게 뭐냐면요. 펄펄 끓여도 잘 죽지를 않아요. 아포라는 일종의 보호막, 갑옷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 있다가요. 음식이 딱 먹기 좋게 식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슬금슬금 깨어나서 순식간에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끓였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중독은 절대 여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봄에는 방금 본 퍼프린젠스, 여름엔 살모넬라, 가을엔 또 병원성 대장균이 말썽이고요. 심지어 추운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말 그대로 사계절 내내 서로 다른 주범들이 우리 식탁을 노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식중독 문제를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범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보이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쭉 올라가는 그래프랑 식중독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그래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는 정말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습니다. 평균 기온이 단 1도만 올라도 식중독 환자 수가 무려 7%나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지구가 더워지네 이 수준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당장 우리 밥상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중독은 대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이제는 그 범죄 현장, 바로 발생 장소를 한번 특정해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1위, 바로 음식점입니다. 전체 식중독의 무려 60%가 식당에서 발생해요. 그 뒤를 학교 같은 집단 급식소가 잇고 있고요. 아무래도 많은 양의 음식을 미리 만들어두는 과정에서 위생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위험이 확 커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외식하거나 배달음식 시켜 먹을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음식들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계란말이나 계란지단처럼 달걀이 들어간 요리, 또 여러 재료가 섞이는 김밥,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만들어두는 제육볶음이나 도시락 같은 것들이요. 전부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으로 꾸준히 꼽히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전부 우리가 정말 흔하게 또 즐겨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자, 지금까지 원인이 뭔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예방법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가족의 식탁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살모넬라를 막는 핵심, 달걀. 이렇게 다루셔야 안전합니다. 첫째, 살 때부터 금이 가지 않은 깨끗한 달걀을 사서 사오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달걀을 만지고 나면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요리할 때는 중심 온도가 75도에서 1분 이상 유지되도록 충분히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까다로운 퍼프렌젠스를 막는 방법의 핵심은 빠른 냉각과 철저한 재가열입니다. 음식을 많이 했다면 여러 개의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서 빨리 식히시고요.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반드시 뜨겁게 데워서 드셔야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의 법칙, 이거 꼭 기억하세요. 조리된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면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식중독 예방법은 결국 이 세 가지 황금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씻고, 나누고, 익히기. 손이랑 식재료, 조리도구 깨끗하게 씻기.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은 칼, 도마부터 따로 써서 나누기. 그리고 음식을 충분히 익히기. 어때요? 간단하죠?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쭉 살펴보니 식중독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후변화라는 아주 거대한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이 지구에서 우리 가족의 안전한 식탁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까요?